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들이 있으면. 네. 네, 김문수.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재원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 다른 단체와의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다른 단체의 저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코미즘 같은 경우는 보존도 있지만은 활용에 대한 문제에 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서로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실 구입 매입에서 그냥 돈 떼서 관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든지 비용 문제가 상당할 텐데 그런 인적 자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네,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세 가지 문제를 다 이렇게 보면은 다 돈 문제입니다. 다 돈 문제죠. 재원 문제,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 문제, 또 활용 문제, 다 결국은 이제 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죠. 저희는 사실은 재원 문제가 참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굉장히 가격 높다는 건 뭐 세계적으로 높은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볼 때 환경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터는 경우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거 배부른 소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장 끼니를 굽는 아이들이 얼만데 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은 말씀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딱 한 군데 동강 제장마을이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단체와 연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대 활동을 통해서 많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청주에 있는 원흥이방죽 두꺼비 서식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저희가 서울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지역에 있는 NGO 단체, 지금은 사단법인 두꺼비와 친구들이라는 곳에서 거기를 잘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단체가 회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또 연천에 있는 연천에 있는 두루미 서식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원들이 시시때때로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은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율무밭을 가꿔주기도 하고 또 저희 단체와 협력을 해서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은 아까 말씀하신 지역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서 상당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해소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활용 측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의 유형이 보존 가치를 일종의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 가치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통해서 다른 보존할 대상을 재구매를 하거나 그곳에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적당하게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 없긴 하지만은 그런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에코뮤즘 차원에서도 이제 시민자산운동, 에코뮤즘 자산을 에코뮤즘 지역의 생태, 문화, 에코뮤즘 자산을 이제 시민 공유 자산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존해가는 이제 시민 자산운동이 이제 핵심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처장님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그걸 지역단체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지역단체라는 게 결국 주민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네. 그 지역을 또 그 사이트를 자산화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지역단체가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어떻든 처장님은 그 내셔널 차원에서의 신탁운동, 또 트러스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 내셔널 트러스트 차원에서 이 우리나라의 지역적 또 주민이 중심이 돼서 이런 시민 자산 운동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그 가능성 내지는 어떤 과제 또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는 내셔널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신탁운동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본 바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자산 운동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처장님 좀 판단을 좀 듣고 싶고, 네네네.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게 조금 쟁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우리 전재경 박사님이 하고 있는 자연 국민 신탁 이 부분하고의 어떤 차이점, 또 앞으로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것들도 조금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예 뭐 그거 꼭 쟁점화 시키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네. 그것까지 해서 뭐. 네. 그 주민 중심의 운동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거든요. 과연 주민 중심의 운동이 뭘까? 일본 사례 같은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정말 독특하게 운동을 해요.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은 일본 자치단체도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임의단체를 만들어요. 그럼 임의단체가 그 자치단체 산하에서 시민들한테 상금을 이렇게 모금을 해요. 직접 자산을 취득합니다.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일본 자치단체에다가 귀속을 시켜요. 관리 운영을 하는 것들은 물론 뭐 자치단체가 해서 주민들이 따라오겠죠. 거기 정화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한다거나 지역 주민들이 기반으로 또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활동을 주민 중심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전 내셔널 트러스트 차원에서는 그거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국가재산을 증식하는 운동이고 자치단체의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운동이지,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세요. 야, 그렇게 보존됐건 이렇게 보존됐건 다 보존되면은 다 동일한 거 아니야?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도 개발 행위를 인허가 하는 하나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좋은 취지라고 해가지고 보존을 얘기를 하지만 자치단체 행위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직접 개발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결국은 운동 자체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주민 중심의 운동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국가재산 증식 운동이 아니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지역 운동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수탁자가 주민들이 인정하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뭐 사단법이긴 하지만은 또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 소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매각하거나 담보 저당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리고 훼손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도 이제 국민신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런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중심의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임의단체는 자산을 소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단체가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고 땅만 나중에 소유권을 받았다가 나중에 매각이라든가 담보 저당으로 해서 그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도 신뢰성에
상처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중심의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국가 재산 증식 운동은 아니고 그 소유도 내셔널 트러스트가 해야 되고 또 소유를 통해서 영구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환경 국민신탁 운동 사실은 국민신탁법이 만들어졌었던 게 2006년도였고 그때 뭐 전재경 박사님이 저희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운영위원장이었고 제가 그 법 만드는 실무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법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만들었는데 혜택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못 보고 자연환경 신탁이라는 그런 단체가 생기면서 결국 이제 단체가 분리가 되게 됐는데 아마 동일한 동일한 자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자연환경 신탁이든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동일한 그런 그 국민 신탁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차이점이랄까 지향점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나름 이 얘기 속에는 밝히기가 어려운 흑역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흑역사를 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누가 더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지 네 그거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예, 예. 같습니다. 예. 아마도 그 설명 충분히 들으셨고 질문도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좀 궁금한 것들이 재원확보를 물어봤는데 그냥 기부에 의존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 정부나 지자체의 뭐 펀드레이징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물론 각 그 사이트별로 다 활동이 다르겠지만 진짜 궁금한 게 부산의 소막사라든지 해남의 옥매광산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어지는지 코미지움에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두 가지. 재원에 대해서 당연히 뭐 궁금해 하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정부라든가 자치단체로부터 따로 지원을 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네. 순전히 회원이라든가 또 펀드레이징, 기부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라든가 자치단체가 못하는 용역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뭐 용역을 뭐 저희가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체 운영을 위해서 따로 지원을 받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 이것만은 꼭 지키자 행사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는 우리도 매입을 하고 싶은 곳인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보존 가치가 되게 충분한데도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소막사 같은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등록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법적인 그 보존 장치가 있어야 안전하게 보존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용도로 개발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막사라든가 지역에 있는 옥매광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역사적인 가치를 일반인들한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지역 안에서만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저희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활동한 것은 전국에서 전부 다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남 옥매광산이라든가 또 소막사 이런 것들을 외부 사람들한테 그 가치를 알리고 훼손 위기에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공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 주민들도 그 보존 가치에 대해서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또 문화재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소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존 지역으로 선정하고 나서 이제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니 제가 또 이것만은 지키자. 네. 이것만은 지키자가 이제 캠페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북성포구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인천 팀들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막판에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우리 내셔널 트러스트가 획딱지를 딱 찍어줬어요. 줬는데 또 불구하고 매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저는 우리 내셔널 트러스트하고 이것만은 지키자라는 캠페인을 저희 그 에코미즘 운동하고 같이 좀 연대를 해서 이런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공유 자산화 시키지도 못하지만은 이걸 꼭 지켜내서 에코미즘 운동으로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 내셔널 트러스트하고 같이 캠페인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북성포구 사례를 넘어서 네. 뭔가 큰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안을 좀 우리 처장님께 한번 좀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 연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북성포구는 정말 좀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저희가 이곳만 지키자 19회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한 곳이 인천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3곳을 선정을 했어요. 예, 그렇죠. 조병창, 일본 조병창 병원, 그리고 미쓰비시. 네네, 도시산업 선교회도 그쪽에 보냈고, 그 다음에 미림극장.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몇 곳이 또 보존될 수 있을지는 참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친다라고 하면은 선정된 이후에도 거기가 많은 곳이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적극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또 만나서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치 박사님,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일본 구마모토 현립대라는 곳에 재직 중인 정일지라고 하고요. 사실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도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인맥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구마모토 내에 문화유산 조사를 한다거나, 특히 이제 5년 전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지진 직후에 피해받은 그런 역사 건조물 를 개보수하기 위한 보조금을 좀 따오는 일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건 했는데, 아주 그 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딱 정확하게 철학을 가지시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딱 선을 긋는 그 모습에 되게 감명을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네,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을 듣고, 네, 어쩌면이라기보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행정 쪽에랑 함께 한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상황이 네. 많이 다르구나. 네, 그냥 감상입니다. 코멘트입니다. 네. 그게 일본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색깔? 그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2018년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은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하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활동을 하는데, 문화유산 쪽은 재단법인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가 있고, 또 환경 쪽은 사단법인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 산하의 단체가 31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박사, 금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자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가 17개 단체 정도 되고, 14개 단체는
그냥 일반적인 그 환경 보호 운동 이런 걸 그냥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름만 내셔널 트러스트지 어떤 자산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지향점을 단체 이름에 붙였을 뿐이지 꼭 그것과 일치하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 들으면서 일본은 이제 어떤가 이런 논문들 대충 이렇게 좀 봤는데 보니까는 또 지역 조사를 되게 이렇게 확실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니까 관광 자원 보호 조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도 지역에 확 들어가서 위탁 사업인가 그런 예. 예, 그런 걸 되게 많이 일본 네. 쪽은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쪽은 한국은 또 어떤지 그냥 아마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조사 사업이 아마 정부라든가 자치단체의 용역과 관련된 연구 사업이 아닐까. 저희도 이제 그런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조사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거, 이건 의미심장하다. 우리도 한번 이거 해봐야지 생각을 했었던 게 장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묘 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본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유골을 이렇게 분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숲으로 복원하는 그런 쪽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그걸 같이 심어주더라고요. 같이 심어주고 3년까지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3년까지 관리를 해주고 나머지 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서 자연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음산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은 이것도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들을 하나의 매개 역할을 내셔널 트러스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뜻깊은 사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엄마도 사실은 저기 사립이긴 한데 네. 수목원 쪽에 묻었는데 한국은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런 데가. 그렇죠. 그죠? 네, 네. 그게 또 이렇게 보급이 되면 네, 앞으로 제 친구도 저희 엄마 거 보고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되게 앞으로는 많이 그게 이렇게 보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봐도. 네, 네. 네, 그냥 이 감상이었어요. 제가 업체 차리면은 제 리플렛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연대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거 좀 검토하시고, 특히 우리 한국연안협회 그 정명국 그 연구부장 들어와 있는데, 특히 그 해안 도서 지역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연안협회도 같이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연안협회 윤 장관도 이런데 관심 많으니까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연대해서 같이 하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로 요새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오지만 깐부 먹고 많이 같이 활동하면 훨씬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참여자분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지요? 더 이상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이 에코뮤지엄 사업은 에코뮤지엄이라는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문화유산이나 이런 이 자원을 국가 단위의 가치가 있는 거는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그 지방 국가 단위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볼 때 소중한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하고 저희들은 이제 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내셔널 트러스트는 그 말하자면은 객체를 국가 단위나 아니면 지역 단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는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내셔널 트러스트는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재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한 유산이 20년 동안에 8건, 그것도 뭐 기증까지 받은 거,
이런 상황에서 국가든 지역이든 이게 지금 뭔가를 구분하거나 나눌 수 있는 겨를이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들은 국가나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막론하고 우선 시민상을 통해서 매입이 더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국민신탁법이 개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그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존하고 있는 자산을 하나의 보존 대상으로 그 명명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적인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 지역, 또 뭐 생태계 보전 지역 이런 것처럼 내셔널 트러스트가 확보를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시민유산이라는 것으로 이제 보존의 자격을 명명하는 그런 작업도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존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시민유산도 법적으로 보존받게 된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들을 그 용어상으로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발표와 또 질의응답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이 내셔널 트러스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